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입시 딥다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강했다면 다시 한번 주도주 성격들의 종목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순위를 매겨보더라도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유난히 많이 뜨는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원자력 산업 활성화 행정명령 임박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봐야 되는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대표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일부 보도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늘, 그러니까 24일이죠. 24일날 이제 원전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할 것이다. 라는, 예정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50년도까지 이제 미국 내 원전 용량을 지금보다 4배 수준인 400만 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신규 원자로에 대한 승인 규제를 상당히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핵 연료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화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번에 이제 통과된 미국 이제 26년도 예산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8년도 이전에 미국 내에서 착공한 원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지속하겠다라고 할 만큼 이런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내에 이제 원전 투자도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탈원전 추진 국가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SMR 등과 기존 원전을 한다라기보다는 SMR 등에 대한 차세대 원전에 대한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45년 만에 신규 원전을 짓기 위한 지원 법안 등이 이제 통과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벨기에, 이탈리아 등도 원전을 지금 재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밝히고 있을 만큼 원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를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우러 전쟁 이후에 에너지 안보를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에서 의존했었던 부분, 특히 이제 석유에 대해서 의존 부분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AI 센터의 이제 급증으로 인해서 전력난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간헐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저 전력에 대한 필요성도 이런 원전에 대한 관심사항을 크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원전이 이제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 원전은 계획을 해서 최종적으로 상용화 될 때까지 아무리 빨라야 10년,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이 발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지원안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7, 8년 이후에서나 발주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져 있는데 문제는 작년 7월 달에도 바이든 정부 내에서 원전 신속 허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때도 주가가 그때 당시에 반짝 올라간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전 산업을 오래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 풀어주셨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짧은 고견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윤여민 이사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명령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첫날부터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제 AI로 촉발된 그러다 보니까 전력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르게 좀 취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크리스 라이트 지금 에너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맨하탄 프로젝트 2라고 좀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원자로 관련돼서 이제 승인을 강화한다는 점, 여기에 뭐 4개의 좀 제가 볼 때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한다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다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원전이든 지금 뭐 풍력, 태양광이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전력원에 대한 부분은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좀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에너지원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집중하느냐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원전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뭐 유럽도 지금 탈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좀 탈피를 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잘 뜯어보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뭐 글로벌 트렌드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결국 AI 데이터 센터와 제가 볼 때 연관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데이터 센터에서 결국 이제 AI가 좀 사용된다는 점, 결국 AI 데이터 센터로서 제가 볼 때 산업의 트렌드도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전력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원으로서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관련된 종목, 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이 전력,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된 어떤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좀 넓게 보게 된다면 이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어떤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서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여지다 보니까 오늘 정말 강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토크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탑픽 종목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 먼저 저희 대표님의 탑픽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갑니다. 오늘 4만 원을 결국에는 돌파를 해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4만 원을 넘긴 두산 에너빌리티, 잠시 뒤에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사님의 초이스는 저희 우진엔텍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번 제가 계산기를 한번 때려보니까 129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대표님의 초이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많이들 인식들을 하고 계시죠. 뭐 그거보다는 이제 원전보다는 이제 국내 이제 발전 설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 특히 이제 SMR과 관련된 기업들과의 이제 협력이 그냥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향후에 뭐 일반 원전도 많이 이제 증가를 하겠지만, 특히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이 증가할수록 그거에 따른 수혜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주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가스 터빈과 관련된 그런 이제 발전용 기기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주가를 올렸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은 그거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 확보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수십 년이 걸리는 원전보다는 그보다 이제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발전용 가스 터빈에 대해서, LNG 발전에 대해서 좀 더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대형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에서 5개밖에 없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내에 2개의 데이터 센터와 이제 LNG 발전과 관련된 가스 터빈 공급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될 만큼 가스 터빈의 미국 진출이 임박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원전 관련주다라기보다는 그냥 발전 설비와 관련된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장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크게 뭐 지금 오른 거에 비해서 뭐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으로 보면 한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윤여민 이사의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이즈를 줄여갑니다. 우진엔텍 한번 살펴주실 텐데 이 종목을 픽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제가 볼 때는 좀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뭐 건설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전 기자재까지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가 나오면서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좀 다음 타자, 오늘도 뭐 한 12%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좀 차트를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오히려 좀 매물대를 좀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지금 어쨌든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대로 좀 안착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은 한 62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한 작년 대비 한 16%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래된 원전을 해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신사업으로서 우진엔텍에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해치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물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배당 선진화 정책 이행 권고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밸류 프로그램에 좀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좀 다음 타자로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우진엔텍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진엔텍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매물대가 지금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상승 탄력이 더 기대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고점으로 보이는 게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는 보여집니다. 그 정도까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좀 두터운 매물대를 좀 뚫고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1차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 어떤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차익 매물, 여기에 또 국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구간을 좀 나눠가면서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매물대를 좀 뚫게 된다고 하면 3만 원 정도까지는 좀 1차로 보되 좀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의 품격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자력 해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가는 우진엔텍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롤러코스터를 지금 주가 급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선이냐 감세 법안이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선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다들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급락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게 미국에서 26년도 이제 예산안이 미 하원을 이제 간신히 통과했다라는 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 예산안이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평상시에 얘기했듯이 감세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제 폐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이제 매파가 이제 계속 뭐 각종 보조금을 이제 폭으로 축소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이제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RA 법상에 이제 기존 보조금을 이제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예산안이 그럼 과연 뭐 확정된 거냐라고 보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통과했다라고 해도 상원에서 또 똑같은 법안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상원에서 이 법안을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부 친환경 산업을 옹호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 내용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내용 변경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예산안, 그러니까 관련된 법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이 통과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력 대선 후보로 불리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이미 천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후보들도 원전 투자를 확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같이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인 그런 이슈로 인해서 급락은 보이고 있지만 다시 중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먼저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이쪽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력원의 한 제가 볼 때는 소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어떤 제가 볼 때는 대척점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결국 이제 서로 보완해 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전력원으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좀 정책에 좀 영향을 받고 결국 이제 반대쪽에 제가 볼 때 이런 좀 컨센이 좀 잡히다 보니까 서로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어느 후보가 될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좀 출렁이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좀 신재생 관련돼서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원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약간 미묘한, 제가 볼 때는 좀 정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이제 이 부분을 좀 넓게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가 준다라고 좀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감세 법안 관련돼서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IRA 관련된 부분들, 축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만 상원을 통과하는 일, 여기에 또 이제 대통령의 사인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 사인은 좀 하게 된다고 하면 상원에서 어떤 좀 일이 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측면에서 원전과 좀 신재생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의 좀 이 서로 프로앤콘스를 좀 가고 있는 상황이 합니다만,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좀 보완의 관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신재생 관련된 쪽에서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급등세를 타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신규 매수 찬스가 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원전과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매매를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원은 통과를 했지만 상원까지 통과가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원전과 같이 갑니다. 에너지 정책을 생각을 해본다면 급락이 나와 있을 때는 좀 종목별로 선별을 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종목과 함께 이사님의 종목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한화솔루션, 그리고 이사님의 종목은 OCI 홀딩스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긴 한데요. 두 분 다 우선은 태양광으로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종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보조금 폐지 여파로 인해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5% 넘게 단기간에 이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보조금 폐지는 단기적인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이런 이제 보조금보다는 금리나 그다음에 전력 공급 상황이 좀 더 민첩하게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뭐 이전 코로나 때보다 많이 이제 줄어지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전력이 계속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원전 중요하죠. 원전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10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장기적인 거에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빠르면 6개월, 아니면 길어도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면 발전소를 하나씩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지금 폴리실리콘서부터 그다음에 뭐 패널, 그다음에 발전소까지 일괄적인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세 이슈들이 뭐 있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세에 대한 이슈도 뭐 좀 자제될 가능성은 있고, 뭐 차세대 이제 패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상용화도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뭐 오늘 이제 낙폭이 너무 과대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충분히 한 12월 달부터 3배 가까이 올라온 하나솔루션인데 다시 전고점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뭐 충분히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29,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더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목표는 뭐 전고점 4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전고점 이상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 OCI 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OCI 홀딩스는 결국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좀 관계를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중국의 3대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너무 낮은 가격으로 어쨌든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악화를 좀 이유로 자율 구조조정을 좀 어느 정도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관세 이슈를 통해서 지금 동남아의 태양광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가동률이 낮을 거로 예상되는 부분들,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난다면 결국 관세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상황, 여기에 더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까지도 같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OCI 홀딩스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서의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1분기, 2분기 올해 상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저점이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하반기부터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의 좀 하락 같은 경우는 좀 2분기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 자체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한 6만 원에서 8만 원대 좀 상당히 좀 넓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박스권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대표적인 에너지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챙겨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강한 종목들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 짚어주신 것처럼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의 대표적인 숨겨진 이유에도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오늘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거인의 시선에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죠.